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를 내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금리도 떨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굉장히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풀어주시는 분은 없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동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저금리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들이 과연 정확하게 맞을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출을 통해서 다른 이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우리가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자금 자체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다른 생활 자금이라든가 또는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가 굉장히 떨어짐에 따라서 꼭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 충분히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가 다른 나라와 틀리게 이러한 대출을 레버리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전세라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큰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세입자, 정상적인 그런 전세 세입자를 받음으로써 이런 갭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전 상황에서는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현재의 어떤 금리 수준과 금리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어떤 이러한 가격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99년도부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정권별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세가율이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빨간 그래프는 매매가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전세가율에 변환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은 금리를 지금 표시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변화된 모습과 거기에 따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의 기준금리를 통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니까 일단은 잠깐 제가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99년도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99년도 IMF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이 당시 보면은요, 금리가 떨어졌죠. 매매가가, 그러니까 즉,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리가 살짝 변동하는데 이때 역시도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요 당시는 보세요.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별로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IMF 직후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죠. 예. 이때도 보면은, 요때는 금융위기 때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이 살짝 상승할 때도 이렇게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멈칫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금리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살짝 이명박 대통령 후반에 살짝 좀 보합을 나타내거나 좀 약간 하락을 하면서 할 때도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 금리보다도 뭐 이런 상황을 보면요. 금리와 어떠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거에는 사실상은 금리 자체의 어떤 오르고 내림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기존의 그래프들을 보면은 역시나 금리가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뭐 상승시킨다 또 하락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을 많이들 합니다. 항상 상승론자들은 상승을 예측하는 거고요. 또 하락론자들은 언젠가는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저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 제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하락을 할 때는 조금밖에 하락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할 때도 조금밖에 횡보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마다 정권 초기 때보다는 항상 정권 이제 끝날 때 말년차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그래프를 봤을 때 항상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요. 정권 초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러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상승이 굳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부동산 가격이 과하게 상승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 우리나라의 택지 공급의 방식 그리고 주택 공급의 방식 그리고 임대 제도에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 가지씩 제가 뭐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